아메리칸 드림,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를 선언했던 미국. 우리는 미국을 인민들에게 공평한 기회의 땅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노력하면 그 보답을 받을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미국 건국 초기 때부터 그랬을까요? 물론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땅 아메리카 역시 피와 땀으로 일군 경작지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인류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거인단이 만장일치로 그를 추대했으며 그가 종신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그는 딱 8년만 자리를 지키고 내려왔죠. 후임 대통령들도 워싱턴을 본받은 덕에 민주주의가 미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미국은 현대 관점에서 보기에 보통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엘리트주의에 가까웠죠.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물론이고 2대 존 애덤스, 3대 토마스 제퍼슨, 4대 제임스 메디슨, 5대 제임스 멀로, 6대 존 퀸시 애덤스 전부 금수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등 지도자를 뽑을 선거권 또한 땅을 소유한 또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백인 남성에게나 있었습니다. 이 엘리트주의의 흐름은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당선되고 나서 바뀌게 됩니다. 앤드루 잭슨은 전대와 다르게 흙수저였습니다.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어머니 또한 그가 14살일 때 병사했습니다.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유함도 학력도 아닌 인기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일개 전령으로 시작해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낸 전쟁 영웅 앤드루 잭슨의 서사에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재수 끝에 당선은 됐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의 요직에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는 금수저 인사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아웃사이더였던 앤드루 잭슨은 그들을 전부 해고하고 자신의 지지자 출신들로 갈아버리기로 합니다. 그는 주요 직위인 국무장관직에 훗날 대통령이 되는 마틴 벤 뷰런을 지명합니다. 잭슨의 주요 정적인 헨리 클레이는 뷰런을 국무장관에 앉히는 건 선거를 도운 대가, 즉 정치적 관행이다 라고 비난했죠. 이에 잭슨, 뷰런과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상원의원 윌리엄 마시는 승자가 전리품을 챙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잭슨 대통령을 비판한 헨리 클레이도 직전에 존 퀸시 애덤스의 편을 든 대가로 국무장관을 지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초부터 헨리 클레이의 비난은 동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로남불이었던 거죠. 하지만 윌리엄 마시가 이 상황을 스포일스, 즉 전리품으로 비유한 것이 너무나도 찰떡 같았던 나머지 그 이후 지지자들에게 관직을 나눠주는 관행을 스포일 시스템, 번역하여 역관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앤드루 잭슨 정권 이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역관제는 강화되었습니다. 대선은 4년마다 있고 양원 선거도 있으니 그때마다 임명권자가 공로자들을 자리에 앉혀주는 관행이 이어진 겁니다. 앞에서 인용한 게티즈버거 연설의 주인공 에이브러햄 링컨도 마찬가지로 역관제에 시달렸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비서관 존 조지 니콜라이는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 할 것 없이 백악관의 문과 복도와 응접실과 집무실에 사람들이 줄 선 것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을 5분만이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밤낮 내 집 안팎할 것 없이 남자 여자 아이 모두들 날 괴롭힌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링컨을 만나려고 했는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청탁이죠. 링컨이 그 청탁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북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민주당원이었던 공직자들을 대거 공화당원들로 교체했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청탁을 받긴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도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장관이나 총리 자리에 앉혀주는데 그런 보상이 있어야 지지자를 모으지 않을까? 그리고 전 정권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삐걱거려서 행정이 잘 돌아가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일 시스템의 취지가 잘 유지되었다면 그 지적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역관제가 크게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부패한 겁니다. 능력보다는 누가 더 응원을 열심히 했는지, 누가 인사권자와 친한지에 따라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여도를 측정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돌고 돌아 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즉 선거 후보자는 늘 돈이 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돈을 지원받고 그 대가를 후불로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이 아니라 누가 정치 헌금을 많이 가져다 두는지에 따라 보직의 상하가 나뉘게 됩니다. 흑수저 아웃사이더였던 앤드루 잭슨의 당시 기득권을 갈아치운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준에 비해 보은성 인사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릿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은성 인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붙잡고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뭐냐 물으면 10중 8구 시험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치르고 있고 조선시대에도 과거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장관은 물론이고 최하위직까지 인맥 추천, 청탁을 통해 등용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당시 임명해야 할 인사가 4,000명 이상이었는데요. 링컨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9만 5천 개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니 선출직 공무원의 자리에 사활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관제의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역관제의 수혜자들은 국익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한 가 마을과 나 마을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봅시다. 가 마을은 골든타임 직전의 상황입니다. 피해는 무지막지하고 자칫하다간 다 마을과 라 마을까지 불이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나 마을의 피해는 경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가마을에 우선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역관제를 통해 공직 자리를 얻은 소방서장이고 가마을보다는 나마을에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마을에 우리 보스에게 3,000달러를 후원한 자의 농장이 있어. 거기부터 신경 써야겠군. 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등장할 즈음엔 거의 모든 공직이 정치적 연줄로만 채워지는 지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필드 대통령 또한 당선된 후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의 당선을 도와준 공화당 내 주류 파벌 콩클링파에게 관직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비주류에 속했던 그는 이대로는 바지 사장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콩클링파에게 보상을 분배하지 않기로 합니다. 당연히 배신당한 콩클링 파벌은 가필드에게 크게 반발했습니다. 가필드가 공화당 내 같은 파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게 승리하는 데 크게 협력했었으니까요. 사건은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끝나고 맙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모교를 방문하던 중 찰스 기토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프랑스 대사직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거절해서 원한을 품은 것이 암살 동기였습니다. 역관제가 성행하다 못해 대통령까지 암살당한 탓에 미국의 여론은 최악으로 내달렸습니다. 기토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콩클링도 이 여파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상원의원 조지 헌트 펜들턴은 공무원 개혁법을 이바답니다. 펜들턴 공무원 개혁법은 정치적 이유로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강등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경쟁 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위원회의 힘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는 데 기여했습니다. 펜들턴 공무원 개혁법은 수많은 기득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양원에서 통과되었고 제임스 가필드의 부통령이자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체스터 하선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채용 시험이 치러지니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선발이 가능해졌고 연방 공무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물갈이당하지 않고 업무 지속성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완벽하게 공정한 기회의 땅이냐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부패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사회는 부패 방지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높이 평가하고 본받아야겠습니다.